세계에서 온 다양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국경 없는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리아 출신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해오신 헬프 시리아 대표 압둘 와합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압둘 와합 변호사님은 한국에서 인권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도 헬프 시리아 대표 맡으면서 그리고 저는 법을 공부했으니까 네. 한국과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법무법인에서는 법률 자문하고 있고 그리고 책도 쓰면서 그래서 이슬람법과 아랍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한국에 처음 오신 건가요? 2009년 추석 때 한국에 처음에 왔습니다. 아, 그러면 16년째.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정말 오래 계셨고 이제 한국 국적도 갖게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이제 작년에 좋은 일이 생겨서 정권도 바뀌고 시리아 분들이 아주 지금 굉장히 기분 좋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마 시리아 가보시면 아마 시리아 전체 다 이렇게 잔치, 파티 이렇게 분위기입니다. 어느 식당 가든 어느 커피숍 가든 사람들이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춤추고 행복하고 희망 가지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너무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많이 넓어져서 그래서 해외에 온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대접을 하면서 특히 외국인들한테 너무 반갑게도 하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따뜻하게도 인사도 하면서 택시 타면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았다 만약에 하면 알게 되면 너 무료로도 태워주고 네. 그렇게 축하 마음으로는 다들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신 분들도 사실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시리아에서. 근데 외국에 갔다가 온 분들 보면 그렇게 반가우신가 봐요. 네, 맞아요. 그때 뭐 시리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쟁 때문에 많이 고생했고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이 고생했으니 그래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또 있으면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지원을 또 해왔고 그리고 시리아 상황도 알리고 있었고 그래서 또 고맙다고 시리아 분들이 생각은 합니다. 우리는 네. 시리아밖에 떠나지 못했지만 니들이 우리 대신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를 또 지원도 해줬고 그리고 니들이 또 시리아 못 들어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향 찾아올 수 있으니 그래서 니들 너무 고맙다 고생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아, 이해가 돼요. 네. 아무리 고향이 좀 힘들었어도 고향에 못 사는 건 진짜 괴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온 후에는 제 고향 가본 적이 없어서 예. 우리 고향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시리아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했다 이야기도 하고 저를 많이 챙겼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시리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직접 돌아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시리아 혁명 일어나자마자 저는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찾으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직접 시리아 돌아가서 혁명가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시위를 주도적으로도 하면서 같이 돕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준비하다가 인천공항에 가는데 네. 아버지 연락이 와서 가지 말라고 오르지 말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했고 부모님들한테 시렉한다고 전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다마스커스 공항 경찰 통해서 제가 시리아 온다고 소식을 듣고 저한테는 몰래 연락해서 네가 시리아 오면 적을 것이다. 네가 블랙리스트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저랑 같이 시리아 가겠다고 하는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네. 한 친구가 프랑스 살고 있어서 그래서 바로 먼저 시리아 들어갔는데 안타깝게 해도 다마스커스 공항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포당하고 예. 그리고 고문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찰들이 그 부모님 집에서 시체를 새벽에는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 어떤 뭐가 있나 해 찾아보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시신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아빠 연락 받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 식으로는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일 나실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좀 위협받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당연하죠. 제가 한국에서 시리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혁명 이야기도 하고 에서 독재자 반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에서 정권이 저를 블랙리스트도 놓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은 해서 그래서 저를 해칠 수 없으니 대신 시리아에서 있는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서 계속 협박하고 있었고 와하비 시리아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니들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 이제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되면서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알아사드 다히니 정권이가 물러나게 됐고, 지금은 뭐 혁명이 성공도 했고, 지금은 자유로운 정권이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가족하고 모든 시리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리아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분이 저항군 리더였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좀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알샤라는 그 망군 속에서 한 세력 지도자가 있다가 그래서 그 세력이 인기 얻었고 그래서 시리아 해방에 제일 이끌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알샤라 대통령 덕분에 많은 시리아 망군들이 또 합치게 됐습니다. 합치게 됐고 그 사람이 저도 죽으러 이끌어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인기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올바른 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알샤라 믿고 시리아 재건하고자 하는데 물론 시리아 정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마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현 시리아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헬프 시리아 단체를 만들어서 고국을 돕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헬프 시리아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헬프시리아는 이름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사실은 친구의 모임, 이렇게 동아리, 이렇게 순수한 시민 모임입니다. 제가 시리아 온 후부터는 시리아 혁명 일어났을 때부터 바로 시리아 돕는 일을 하다가 혼자서 하면서 너무 영향이 크지도 않고 저도 한국 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으니 2013년 시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랑 친한 친구들이랑 손을 잡고 우리가 한 시리아 가족이라도는 살리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시리아 잘 알리지도 않은 나라 있고 사람들이 시리아라면 잘 모르는 나라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으면서 시리아를 알리면서 한국에서 후원금을 마련해서 시리아와 시리아 주변 국을 다니면서 시리아 난민들도 지원해왔고 그리고 헬프시리아 멤버들이 다 모두는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다 모두 봉사 마음으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헬프 시리아를 하면서 한국에서 시리아 분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변호사님이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신 계기, 동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 한국에 왔을 때는 큰 꿈을 꾸고 시리아와 한국을 가교역할 만하겠고 저 개인 성장하겠다는 마음은 가지면서 한국에 왔는데 시리아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게 됐으니 저는 시리아를 외면할 수 없었고 그렇죠. 우리 가족만 이렇게 지원하면 한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가족이 잘 살아도 나라가 흔들어지면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시리아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먼저 시리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은 해서 그래서 시리아 난민 계속 지원해왔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시리아 가족들이 다 우리 가족이다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다름없이 그래서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지만 다른 가족이 함께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 활동했고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시리아 상황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 정도는 활동하다가 시리아 회복할 텐데 그럼 꾸준히 와하비나 헬프시리아 도움 필요 없을
될 텐데요. 그래서 조금만 합시다 해서 1년 연전 하다가 결국은 14년, 15년 하게 됐고요. 네. 그건 쉽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중간에 약간 제가 활동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중간에 시험이 있거나 뭔가는 아플 때도 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대로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해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자, 그리고 시리아에 4,000명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셨다면서요? 아,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네, 아주 힘들지만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헬프시리아는 여러 방식으로 활동하다가 그래서 시리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헬프시리아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19년에 시리아에서 첫 초등학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1200명 시리아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2013년에 시리아와 터키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은 해서 많은 학교들도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한 멋진 이렇게 한국인 후원자 JTS라는 단체 버무리온 스님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리아에서 큰 학교 만들게 됐고 함께 만들었던 학교에서 지금 4,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리아 난민 캠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목격했던 것을 시리아 학생들이 글도 읽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데 글 쓸 수 없는 상황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라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학생들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시리아 회복할 수도 있고 시리아 회복시킬 사람들은 압둘와합 세대 사는 사람 아니라 그 젊은 아이들이 시리아 미래인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앞으로 네. 시리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은 해서 그래서 4,000명 학교도 잘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10월 달에 오프닝했고 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여러 학교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한국 후원자들이랑 예. 같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뭐 이제 그 학교에도 직접 가서 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서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그 학교는 원래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원래 망군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 허가 받아서 한국에서 터키에서 허가 받아서 그래서 시리아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좀 학교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고 그래서 학교 지역만 이렇게 방문할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렇게 한 블럭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목격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벽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도 설레면서 한국 국민들과 한국 후원자들이 실시간으로 그곳 보고 있어서 다들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감사하게도 만들었던 학교가 시리아에서는 제일 큰 학교였고 지금은 엄청나게 완벽한 학교였고 사람들이 지금은 이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집이 어디 있느냐 예. 그 코리안 스쿨 옆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없어지게 됐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코리안 스쿨 마을이라고는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북지역에 가면 한국 마을이 2개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학교 지역입니다. 그 코리안 스쿨 마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네, 그렇게 코리안 스쿨 옆에 우리 가게 있다. 우리 코리안 스쿨 옆에 코리안 스쿨 지나면 쭉만 가다가 우리 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다 하니까 그래서 코리안 스쿨 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평화를 찾으신 지 한 6개월 된 거잖아요. 네. 시리아가. 그쵸? 네. 아직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라서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리아에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타깝게 해도 이런 말 하면
시리아가 0부터 시작하는 나라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하는 나라인데요. 네. 모든 것을 필요합니다. 시리아 가보시면 모든 것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필요하는데 만약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먼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학교 많이 필요합니다. 시리아 학교는 거의 90% 이상 다 모두 무너지게 돼서 시리아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원, 의료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이나 클리닉이나 보건소를 많이 설치해야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받을 수도 있고 아마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해외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과 캠프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에 돌아갈 때에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두 가지입니다. 교육, 의료. 병원 있어야 학교 그렇죠. 있어야 네. 가서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우선순위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인프라는 또 갖추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역시 일단 다른 인프라는 조금 뒤라도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미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국경 없는 대화 시간은 헬프 시리아 대표 압돌와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